부작용이 없는 좋은 항암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표적 항암도 하시고, 예, 새로운 뭐 신생, 여러분이 마루타가 되셔가지고, 예, 새로 나오는 항암제에 많이 노출이 되시는데, 자,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은 의사를 반성한다. 자신이 의사로서 평생 환자들에게 대중요법으로 암 환자들의 생명의 질을 떨어뜨리고, 예, 계속 재발 전이되게 한 책임에 대해서 의사를 반성하신다는 책에서 이렇게 3부에서 가장 지혜로운 암과의 공생 방식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한번 볼까요? 자, 수술 항암 방사선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설명하세요. 첫째, 수술 항암 방사선 중에 어떤 게 가장 위험할까요? 이거는 의사들의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본 의사들은 보니까 수술이 가장 위험하다고 해요. 왜냐? 유방 절제할 때 림프를 같이 자르니까. 우리 몸에 NK가 이 오토파지 명령을 내리게 하려면, 예, 림프구가 있어야 되는데 림프를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차 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몸의 파수대를 잘라버리니까. 수술이 가장 위험하다. 왜? 특히 암은 해당 부위를 크게 잘라내거나 해당 장기 전체를 적출하면서 섹션을 해주면 관련되어 있는 유방 밑에 피부 밑에 림프가 다 깔려 있잖아요. 아시죠? 림프는 우리 피부 밑에 다 깔려 있어요. 특별히 애과, 서해부 이런 데 림프가 많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유방 절제할 때 림프를 같이 절제해요. 몽땅 제거하는 대수술이에요. 그런데 암은 메스로 건드리는 순간 요 메스, 칼이 가해지면 혈관이 잘리면서 혈액과 함께 암세포가 흘러나와서 상처 부위에 붓게 돼요. 그래서 왜 많은 암 전문가들이 바이옵시, 조직검사, 생체검사 하지 말라는지, 예, 더 정밀검사해야 알 수 있어요? 하는 게 뭔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메스를 들이대면 동시에 혈관이 잘리면서 혈액과 함께 암세포가 흘러나와서 상처 부위에 붓게 되면 거기서 암세포가 어떻게 증가한대요? 어떻게 증가한대요? 얌전하게 증가한대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전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이 재발되신 분들 보면 수술 안 하고 항암 안 하신 분들은 전이 재발이 잘 안 돼요. 제가 30년째 보니까 손 안 대신 분들은 재발 전이가 거의 안 돼요. 해독을 제대로 하시면서 해독과 영양, 막스거슨 테라피처럼 해독과 영양과 관장도 해가면서 해독과 영양을 드라마틱하게 맞추신 분들은 재발 전이가 거의 안 돼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전이가 왜 발생하냐면 수술이 가장 위험하대요. 자, 두 번째, 항암제는 어떤가? 항암제는 얌전한가? 아니요. 또한 아주 위험하대요. 항암제의 독성은 심장과 폐, 그리고 골수에, 그리고 키드니에, 허트, 심장도, 렁, 폐도, 골수도, 그리고 신장, 키드니까지 기능을 디스펑션을 만들어요. 신장에서 그 독한 독극물이 들어오는데 신장이 여과를 제대로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장이 기능이 디스펑션이 돼서 기능이 안 되면 소변관, 요관을 타고 이 방광, 난소, 자궁, 질, 부속기, 전립선까지 문제가 오게 되겠죠.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유방암이라고 나무만 보지 말고, 유방이라는 나무만 보지 말고 신장, 간, 담낭이라는 모든 나무를 다 보시고 그 나무가 속해 있는 숲까지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숲은 안 봐. 나 유방암이야. 유방이라는 나무만 봐. 그래서 유방 절제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2차 암이 같이 생기는 걸 몰라. 자, 그래서 항암제를 썼더니 심장, 폐, 골수, 키드니까지 여과기를 망가뜨리니까 간까지 갈까요? 해독이 안 되겠죠? 간이 무너지면 간은 질병의 관문이기 때문에 간이 무너지니까 모든 병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병원군과 싸우는 백혈구가 파괴가 돼요.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저하시키니까 NK가 그렇게 NK 주사 여러분 한 대에 뭐 1,700만 원짜리 수없이 맞고 오셔도 무력한 거예요. 그래서 감염에 취약한 몸으로 만드니까 암세포 이렇게 잘라내는 동시에 항암과 동시에 2차암이 발생이 되고, 암 표준 치료 중에서 그나마 비교적 인체가 덜 손상되는 건 방사선인데 비교적 삶의 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사선 하신 분들 보면 뼈로 많이 타죠 또. 예. 방사선 할 때 뼈에 구멍을 내니까 과다할 경우 피부가 헐고 장기에 구멍이 나고 뼈도 쉽게 프랙처되고, 예, 그래서 네크로시스까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키모테라피나 서저리나 수술이나 항암이나 레디에이션, 방사선 하신 그 3대 대중요법의 부작용이 뭔지를 좀 보시고 이제 좀 눈을 뜨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실과 득을 잘 보셔야 돼요. 몸 일부만 보지 말고 전체를. 자, 이 3대 대중요법은 과연 꿈의 치료제인가 거품인가라는 이제 이 논문들을 보시면 수명을 연장하기보다 죽음을 재촉하고 있다고 여기 지금 많은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네요. 일본의 전문가들이. 특별히 부작용이 없는 좋은 항암제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석 달 간격으로 의료진에서 계속 협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부추기는 의사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이나 이 양심적인 의료진들이 얘기해요. 3대 대중요법을 계속 부추기는 것은 정직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부작용을 멈추는 약물과 함께 무슨 얘기냐? 부작용이 없는 좋은 항암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작용을 멈추는 약물과 함께 항암제 분량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부작용이 없는 좋은 항암제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진짜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라 부작용을 멈춰주는 약물을 더 투여하고 항암제 분량을 더 늘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항암제 대부분은 독약이나 극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암제 보시면 겉포장에 손으로 안 만지잖아요.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 손에 직접 닿지 않게 독극물이기 때문에 의료진들도 직접 안 대잖아요. 손 안 대고 몸에 닿지 않게 하고 독약이나 극약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계속 주입하면 건강하던 사람도 1년 안에 절반이 죽어버리는 독극물이라는 것입니다. 꿈의 신약은 환상일 뿐이고 이런 사례는 트럭에 한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대요. 자, 암 환자들을 계속 항암하고 방사선 하도록 권면했던 의료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배우 야치구사 가오루는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이 발견돼서 췌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1년 뒤에 간에서 암이 재발해서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는데 많은 분들은 왜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암이 또 생겼는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를 이 책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쁜 이 여배우가 췌장 적출 수술을 하면서 지금 수술 받고 1년 뒤에 간에서 암이 재발해서 10개월 후에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이야기. 또 여배우 가와시마 나오미와 전 수모 선수 지요노 후지도 이 나오미와 후지도 무척 건강했는데 각각 당관암 수술을 하고 췌장암 진단을 받고 몸에 이 팔에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팔에 때가 있으면 때를 밀겠어요? 때를 밀어서 독소를 빼내시겠어요? 팔에 때가 있으니 잘라야겠네 하시겠어요? 플라그가 캘쿨루스 돼서 섞여야 되고 딱딱하게 섞여야 된다고 해서 이걸 잘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때를 벗기셔야겠어요? 해독을 안 하고 뭘 하고 있냐면 잘라내요. 담낭에, 담관에, 담도에, 간에 담석 많다고 담관 절제하고 담당 절제하고. 눈이 좀 뜨이세요? 눈이? 각각 당관암과 췌장암 진단을 받고 암 수술을 한 후 수개월이 지나 암이 재발해서 1년 만에 사망한 이 안타까운 사례들,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죠. 배우 아스미 기요 씨는 간에서 전이한 폐암을 수술하고 4일째 되는 날에 사망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열거해야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믿어줄까 궁금합니다. 이들은 모두 암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사망했대요? 자,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두 암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잔인한 암 치료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이 지금 일본의 암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씁쓸해요. 이런 걸 대할 때마다 지금 이제 2명 중에 하나가 암이 발생한다고 이제 내일 그 내용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암에는요, 암과 비슷한 것과 진짜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유방암 1기, 2기 거의 뭐냐면 암과 비슷한 것이지 진짜 암이 아닌데 그때 안전하게 한다고 다 수술하고 항암을 한다는 거예요. 암과 비슷한 것, 즉 종양도, 양성, 비나인과 멜리그넌트하고 진짜 암과 비슷한 것 차이를 몰라요.
일반인들은 암과 비슷한 것, 즉 종양도 암으로 진단된다는 말입니다. 암의 절반 이상은 종양에 불과해요. 양성에. 멜리그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성이. 암 진단을 확정하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세포의 생김새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암세포하고 암과 종양이 거의 비슷하게 다발적으로 스파스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중요한 점은 진짜 암도 그리고 가짜 암이 진짜 아직 암이 되지 않은 종양도 뭐가 중요하대요? 뭐가? 이거 치료 전문가들이 암 치료 전문가들이 이 수술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암도 가짜 종양도 뭐 하는 게 좋대요? 중요하대요?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얘기가 이럴 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유 선생님 동의되세요? 종양은 해로움이 거의 없고 진짜 암의 경우 수술하면 암이 급격히 날뛰어서 이 황포해져서 폐나 간이나 뇌나 뼈 등 목숨과 직결되는 장기로 전이가 되는데도 진짜 암도 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이거 제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 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 그대로 리뷰해 드리는 거예요. 예. 오히려 암 치료를 받는 순간 암의 역습이 시작이 됩니다. 암과 싸워 이기겠다고 병원에 자진해서 들어가 3대 대중요법을 받는 순간 생명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면 반드시 기억하시래요. 이제 저는 수많은 논문들을 30년 동안 수없이 이걸 파헤치고 보면서 여러분들 유방암 1기에서 2기에서 뼈까지 림프, 뭐 폐, 예, 이게 루틴이야. 이런 분들을 30년째 보다 보니까 제가 억장이 무너져요. 하물며 실제로 항암과 방사선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의료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뭔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을 방치하는 요법이 가장 지혜로운 암과의 공생 방식이래요. 예, 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사모님하고 진옥 여사님하고 공감하시는 분들 지금 있으실 거예요. 암과 싸워서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암을 그냥 방치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공생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도 암세포 있어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1기, 2기 때는 가짜였단 말이에요. 비나인. 양성이었어요. 그게 왜 악성이 됐느냐? 암을 횡포하게 만들기 때문에, 황포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 인류는 머지않아 암을 극복할 것이라는 매스컴의 허황된 소리를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벌써 100년 전부터 내려온 말이죠. 자, 그러면 100년 동안 제약회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100년 동안 병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 암을 극복할 꿈의 신약이 나타나게 되면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퇴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뭐래요? 항암 방사선 수술을 이분들처럼 여기 나와서 양심 선언하는 왜 자기들이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3대 대중요법을 권면하는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오히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퇴출해야 되는 사람들은 암산업이라는 거예요. 제약회사와 그 병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본 국립암센터가 20년 후에도 암 사망자 수는 줄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일 이제 보시면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요. 2명 중에 1명이 암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 암은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산화, 항노화요법으로 여러분들이 치료 방향을 트시라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일본은. 저도 일본의 지금 암 전문가들이 좀 미국의 캐나다 쪽의 암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미 논문을 통해서 많이 알았지만 일본 전문가들의 방향은 요렇다는 걸 이제 제가 이번에 좀 알았는데 암은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암세포가 몸에 쌓이기 때문에 암도 늘어납니다. 80세 이상인 사람의 시체를 해보면 거의 모두에게 암이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다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 암이 다 있는데도요, 건드리질 않아서 오히려 장수하신 거예요. 메스를 들이대는 순간 상처난 혈액이 암세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 아이고, 참. 자, 의사들과 제약회사의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 다들 그래요. 하는 분들이. 당신은 다른 케이스야. 심장에 스텐트 바이패스한 케이스하고 달라.
당신은 심장판막 성형수술했을 때 당신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생긴 게 아니야. 당신은 다른 케이스와 달라.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돼. 예. 그리고 배탄 처단제를 처방해야 돼. 심근경색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자, 공교롭게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근거 있는 얘기하죠. 근거 기반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근거 기반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공포 마케팅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예. 당신 이거 안 하면 1년? 항암 안 하면 1년밖에 못 살고 항암하면 그나마 2년은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다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했어요. 이러시면서. 그랬는데요. 예, 유방암이었는데요. 예, 여기 뼈까지 전이됐어요. 이러고 들어오시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 암 전문가들 일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과 싸우기보다 노화로 차라리 받아들여라. 노화로. 예. 안과 싸우는 순간 삶이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삶도 두려워지게 돼요. 예. 뺏상 마른 우리 수연님처럼 예. 살기 아니면 죽기 까무러치기로 예. 죽음이 두려우면 삶도 두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수명을 단축하기가 쉬워요. 예, 여기 이제 나카무라 지니치 선생님이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면 검사 같은 것은 받지 말고. 근데도요, 1년에 2번, 3번씩 엑스레이 찍는 거, CT 찍는 거, 페트 찍는 거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도 수가가 어느 정도 나오지만 병원에는 공단에서 수백만 원의 수가가 나오니까 혈액 검사만 하고 종양표시자 검사만 해도 다 나오는데 왜 그렇게 엑스레이를 좋아하시는지. 여기 의료진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다 건강하다면 검사 같은 것은 받지 말고 암을 억지로 찾아내지도 말래요. 어쩔 수 없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만약 암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래요? 여기 3대 대중요법을 많이 실시하시던 의사들이 어떻게 하래요? 안 보이세요 이거? 오히려 방치하는 게 훨씬 낫대요. 우리 봤잖아요. 항암제로 살해당하다라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1부, 2부, 3부에서 보니까 항암과 방사선 수술의 3대 대중요법을 한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처럼 대체의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방치하신 분들의 생존율을 비교해 봤더니 2%도 아니고 0.000 죽도록 고생하고 게다가 아무것도 방치하신 분들은 재발전이는 안 되는데 재발전이가 되고 득과 실을 잘 따지셔서 지각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강조한대요. 암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이다. 만일 통증이 발생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암하고 방사선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완화 케어를 해라. 라고 3대 대중요법을 줄기차게 실시하시던 의료진들이 나와서 얘기해요.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를 받는 것, 이것은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을 발견하시고 암과 투쟁하신다면 지혜로운 암과의 공생 방식에 대해서 눈을 뜨시길 바란다고 이제 이 의사를 반성한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 수많은 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암과의 공생 방식에 눈을 뜨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새해는 친구야 라는 참 감동적인 시를 소개하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가 해를 닮은 나의 친구야. 밝아오는 새해에는 까르르 까르르 우리 더 많이 웃자. 해 아래 사는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노래하자. 눈이 맑은 나의 친구야. 다시 오는 새해에는 우리 더 많이 착해지자. 푸른 풀밭 위에 하얀 양들처럼 선하고 온유한 눈빛으로 더 많은 이들을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 내려놓으면 다 해결되는데요. 내려놓지 않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참 어렵게 합니다. 그렇죠? 갈수록 할 일이 많고 걱정도 많아 때로는 울고 싶은 친구야. 달려오는 새해는 우리 좀 더 씩씩해지자.
힘차게 항해하는 바다 위의 배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떠날 줄 아는 한 척의 배가 되자.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친구들도 이렇게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착해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씩씩해지고 더 많이 희망의 사람이 되고 스스로 떠날 줄 아는 한 척의 배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과 함께 참된 건강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더욱더 감사드리옵는 것은 하늘마을의 가장 아픈 손가락, 특히 우리 수연님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우리 수연님이 참 힘을 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러한 모든 건강의 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픈 손가락들을 포함하여 우리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 이제 정말 눈 감은 소경들이 아니라 눈뜬 지혜롭고 지각 있는 그런 참된 그 지혜를 발견하고 이제는 맥을 제대로 짚고 치유의 방향을 잘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치유가 급속해지는 아름다운 섭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